우선 교학을 확실하게 익혀가도록 하세요. 그러나 교학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근본은 신심입니다. 신심을 갈고 닦아서 10년, 20년 후에 광천인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생애 나와 함께 민중을 위해 헌신해 갑시다. 신혜치는 수강생에게 말했다. 앞으로 함께 106개초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두고 싶은데 자기소개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신혜치는 우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생명에 각인하는 일부터 시작했던 것이다. 자기소개가 시작되었다. 교토대학 캠퍼스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던 사람이 노무라 이타루와 이사무 형제였다. 형 이타루는 농학부 2학년이었지만 동생은 경제학부 3학년이라고 했다. 형과 아우는 3살 차이가 났지만 형이 재수하고 유급을 당했던 까닭에 동생이 더 높은 학년이 되었던 것이다. 신혜치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이들 노무라 형제는 8년 전에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여의었다. 약국을 경영하시던 아버지가 타계하기 전에는 견실한 가정환경이었다고 한다. 무신론자였던 아버지는 건강에도 남보다 갑절이나 신경을 썼으며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타계한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가족들의 생활은 어려워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빚만 남게 되었다. 형제는 운명이라는 것을 느꼈다. 또 어머니는 병이 잦으셨다. 그런 어머니는 병고의 해결과 마음을 의지할 곳을 찾아 종교에 심취하기 시작했다. 그럴 즈음 일관계로 가게에 들은 학회원에게서 불법 이야기를 듣게 된다.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입신을 하게 되었다. 1955년 12월의 일이다. 어머니는 입신은 했어도 처음부터 열심히 신심을 멸려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등에 종기가 나고 그것이 곪게 되자 어머니는 진지하게 창지하기 시작했다. 병이 나은 어머니는 불법을 깊이 확신하게 되었으며 자식들에게도 입신을 권유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어머니의 체험을 보아온 노무라 형제는 한편으로는 어머니에게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1957년에 입신했다. 1961년에는 형제가 나란히 교토대학에 합격했다. 신혜치는 그들 형제와 대화를 나누는 속에 형 이타루에게서 자그마한 일에 집착하지 않는 너그럽고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너그러운 사람일수록 선악을 예리하게 판단하여 악과 싸우는 강한 마음을 지니지 않으면 악에게 이용당하고 마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만큼 자신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파사현정의 일념으로 끝까지 자신을 연마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동생인 이사무는 몸집은 작지만 지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이상과 기질을 지닌 정열가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질의 소유자는 자칫하면 견실함이 결여될 수 있다. 신혜치는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소개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각각의 개성을 살려 광순유포의 큰 인재로 육성해 갈 수 있을지 생각했다. 제일 앞줄에는 마른 체격의 안경을 쓴 다가와 고이치라는 청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의학부를 나와 미생물학 교실에서 면역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다가와는 신심을 시작한 지 2년 남짓 되었다고 한다. 입신 전에는 만성 신장염으로 고생했으며 고향으로 돌아가 입원 생활을 한 적도 있었다. 지병을 앓고 있었던 다가와는 방에 누워있을 때가 많았다. 그런 그를 딱하게 여긴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불법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좌담회에 참석한 그는 학회는 법학역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입신을 했다. 그러나 착실하게 학회 활동을 해가는 사이에 신장음도 점점 좋아지게 되었다. 지병이 완쾌되어가는 현증을 통해 다가와는 신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일 뒷줄에는 30살이 넘어 보이는 청년이 있었다. 다키가와 야스오는 국철 직원이었으나 직장에 양해를 얻어 일을 하면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사람들 등 뒤에 숨듯이 앉아있는 멤버도 있었다. 한 달 전에 입신한 다카기 요시로라는 학생으로 이 회합 직전에 어서를 구입했다고 한다. 대부분이 신심을 시작한 지 1, 2년밖에 되지 않은 멤버들로 학회 활동을 해본 경험도 거의 없었다. 어휘구전을 강의했을 때는 수강생이 대학부에 선발된 간부들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었다. 신혜치는 마른 체구에 혈색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어느 남학생에게 물었다. 몸은 괜찮은가요?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자주 거르는 편입니다. 돈이 별로 없어서요. 그런가요? 많이 힘들겠군요. 그렇다면 용돈을 좀 줘야겠군요. 신혜치가 이렇게 말하자 그 청년은 죄송스러워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신혜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여러분의 형님처럼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순유포의 큰 인재로 성장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혜치의 결의이자 바람이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 중에 사법 연수생이 된 졸업생이 있었다. 이름은 야마마키 도모마사라고 했다. 야마마키는 4년 전쯤에 입신했다. 신장염으로 휴학을 하고 요양생활을 하던 중에 절복되었다. 신심을 시작한 뒤로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마침내 복학한 그는 사법고시에 도전하여 1961년 가을에 합격했던 것이다. 야마마키는 으스대듯이 자신을 사법연수생이라고 소개했다. 그 말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비굴함에 감싸인 거만함이 느껴졌다. 그러나 시네치는 어려운 관문인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대학부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기뻤다. 시네치는 자신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근거 없는 죄로 체포되었던 오사카 사건 때에 믿을 만한 변호사가 아무도 없었던 것을 상기했다.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는 기계를 거의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시네치가 무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유죄를 각오한 편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결국 변호사들은 있었지만 시네치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혼자서 싸워야만 했다. 그런 만큼 불법이라는 인간 존엄의 천리를 가슴에 품고 인도와 정의를 위해 싸워줄 변호사가 나와주기를 시네치는 염원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때에 대학부인 야마마키 도모마사가 사법연수생이 되어 지금 106개 강의에 참석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와준 것이다. 시네치는 야마마키에게 사법연수생이 되었군요. 대단합니다. 선구자라는 자각으로 분발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멤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나는 생애 여러분을 지켜갈 결심입니다. 실제로 시네치는 아주 오랜 기간 이들 수강생을 지도하고 계속해서 격려했다. 또 다양한 형태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야마마키에 대해서도 그가 변호사가 되자 처음부터 학회의 고문 변호사와 같은 대우를 해주었다. 그런데 야마마키 도모마사는 신뢰로 맺어진 학회를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좋은 무대로 생각했던 것 같다. 신학이란 기심에 있는 부처와 마, 그리고 선과 악의 싸움이다. 악이나 마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불도수행이라는 생명의 연마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진지하고 착실하게 신심을 멸로해본 일이 없었던 야마마키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제육천마왕에 지배되고 말았다. 훗날 학회의 고문 변호사가 된 그는 종문의 법주에게 빌부터 학회를 종문에 예속시키고 자신이 학회를 지배하려고 계략을 꾸미게 된다. 그리고 그 야망이 깨지자 고문 변호사였다는 것을 비밀로 학회를 공갈하는 놀라운 범죄를 저질러 극악인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게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종문이나 정치 권력 그리고 일부 매스컴을 교묘하게 끌어들여 길을 쓰고 학회를 파괴하려 들었다. 시네치는 야마마키 행동에서 불순함과 거만함 그리고 교활함을 느끼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엄하게 지도하면서도 너그럽게 감싸 안아왔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결점이 있다. 잘라버리기는 쉽지만 결점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배척해 버린다면 인재를 육성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의 선한 마음을 신뢰하는 것에 인재를 육성하는 요체가 있으며 불법자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시네치는 결점이 많고 비뚤어진 인물일수록 마음을 쏟아 지도했으며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을 고려하여 그 사람이 활약할 무대도 마련해 주었다. 또 야마마키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부류의 인물이 인간의 신의에 눈떠 광순유포를 위해 분기해 주기를 기대하며 가령 그들이 자신을 속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포용해왔다. 시네치는 이러한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이용당하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자신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인을 육성하는 일에 진력해 왔기 때문에 광순유포를 위한 모든 분야에서 다채로운 인재를 육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날 시네치는 수강생의 자기소개가 끝나자 이렇게 말했다. 광순유포의 도정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심을 끝까지 연마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지고 맙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퇴전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남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과 함께 광순유포 해갈 결심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마지막까지 남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생 동안 광순유포를 위해 살아가도록 합시다. 어서 전집입니다. 실대승의 법화경에 귀의하면 제천선신과 아울러 지용 1000개 등의 보살이 법화의 행자를 수호하리니 이 사람은 수호의 힘을 얻어 본문의 본존 묘호랭개교의 오자를 연부대에 광순유포께 하리라. 화강신문입니다. 다니가와 SGI 이사장은 청년 세대에게 신심의 바통을 건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질문에 착실한 격려야말로 광포 확대의 요체라고 강조하고 모든 사람의 불성을 끝까지 믿고 어디까지나 끈기 있게 격려를 보내면서 스승의 지침을 실천할 수 있는 제자로 성장하자고 말했다. 이날은 아침 건행을 65분, 저녁 건행을 55분 했고 자타의 행복을 위한 도전 365일차, 상대의 불성을 예비하는 실천 349일차, 보훈 감사의 기원 341차, 신신 근본의 기원 321차,
생명 변혁의 기원과 인간연맹의 기원 211차를 올렸고 경제독서 53일차, 투자해놓 공부 218일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